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당일 초저녁부터 예견됐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시민이 112에 신고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해밀턴 골목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것 같다고 긴박하게 신고했던 시간이 저녁 6시 반이었습니다. 이때부터라도 움직였으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공직사회가 부른 비극인 것만 같은데 참사가 일어난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 사거리 9호전 장례식장. 펼쳐보는 거야 더 큰 꿈을 어떤 미래라도.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 취업이죠. 높은 취업률에 풍성한 장학금, 무료 스쿨버스까지 학생 성공 시대를 열어갑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중심, 동신대학교. 부모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요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세대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린나이니까. 모두가 따뜻한 온 세상으로 갑니다. 린나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남대 입구 산이 고운 신용파크. 자연이 팍, 즐거움이 팍, 행복을 팍팍팍 담은 산이 고운 신용파크. 11월 오픈 예정. 062-375-0508 산이건설. 당연한 줄 알았던 밥솥의 추, 손잡이, 스팀 소리. 밥솥은 원래 그렇다는 생각은 이제 잊어주시게. 스팀 소리는 줄이고 디자인은 미니멀하게.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영 숙명여대 개곤교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양 원장 미국 출장 잘 네, 다녀오셨습니까? 덕분에 잘 갔다 왔고요. 미국 선거 현장 봤는데요. 참 뭐 재미난 환경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미국에서 지금 근간에 흐르는 저간이 뭐냐면 세대 교체론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까지 해서 앞으로 조금 굉장히 진취적이고 아주 활발한 미국 정부, 미국 정치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실제 트럼프 인기가 어떻든가요? 아직 견고합니다. 어. 견고하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대통령 선거에 다시 한번 나가겠다는데 별을 3개를 그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3번 나와서 3번 다 이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별은 뭐냐면 저분들은 졌지만 사실 자기가 이겼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인데 요번에 이제 뭐 속된 표현을 하면 선거를 말아먹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로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안 나왔죠. 안 됐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젊은 층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구성되고 있다.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았습니다. 가끔씩 그렇게 미국 정치 얘기도 좀 들려주십시오. 뭐 차비를 좀 주셔야 갔다 오죠. 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준비한 소정의 선물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 1번지 1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오행시 공모했지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제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차지한 두 분 롯데관광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상품권 드리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판매 세계 1위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만든 기능성 칫솔 치약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분들께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데
좋은 선물 잘 쓰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사 1번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랜만에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물어볼 게 많았겠죠. 기자들 지난번에 왜 그렇게 순방 때 MBC는 뺐느냐.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왜 두 사람만 불렀느냐. 정상회담에는 왜 기자들 취재도 막았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뭐라고 답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전용기에서 특정 기자들만 부르면 시간 보는 게 언론 분들입니다.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가 뭐 취재에 응한 것도 아니고. 자, 또 공적인 공간이었는데. 또 없으십니까?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순방 기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 배제를 비롯해서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뭐 선택적 언론관이라는 비판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저는 언론의 또는 국민들의 비판을 늘 다 받고 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MBC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그런 그 증거를 조작하고 해서 만약에 어떤 판결을 했다고 할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국민들의 이런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대통령의 뜻이 좀 반영된 게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장윤선 기자. 네.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전용기에 누구를 태워라 마라 뭐 이런 결정은 최고 통수권자 아니면 내릴 수 없는 결정이죠. 비서관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 그런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못 하는 게 이런 결정인데 여하튼 이런 용감한 결정을 하고 계속 그 개인적인 일이고 가짜 뉴스로 MBC가 이간질을 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 내용 중에 보면 증거 조작이라는 표현도 쓰시는데요. 다 반론이 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그 개인적인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전용기 안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대통령과 기자가 만나는데 이게 어떻게 사담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공식 브리핑도 하지 않고 출발한 거예요. 전용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너무 일정이 빠듯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일단 프놈펜에서 비행기를 타고 발리로 갑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정이 빠듯하니까 기자들도 동의해서 그럼 우선 탄 거예요. 그러면 타고 가는 기간 중에 공식적인 브리핑을 해야죠. 기시다 총리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다 했습니다. 각 나라 자신들의 매체를 대상으로. 근데 우리만 안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타서 1시간가량이나 사적 대화를 나눴다. 그것도 특정 기자 2명을 불러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일이었다. 취재를 위한 거 아니었고요. 이것은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은 옳지 못한 해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꾸 가짜 뉴스로 이간질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땡땡은 한국 국회를 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김은혜 홍보수석의 공식적인 브리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은혜 송보수석이 잘못 브리핑을 했다면 인사조치가 있든 뭐 사과가 있든 해명이 있든 해야 되는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온 국민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청각 테스트를 했어요. 이런 상황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것이 뭐 헌법수호를 위한 책임의 일환이었다. 이게 헌법수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안전보장?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전용기에 MBC를 태우고 말고가 국민 안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대통령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에 대해서 저는 언론이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책임 있는 태도로 언론이 대통령을 더 세게 본격적으로 정말 그야말로 워치독 기능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의 시각, 인식, 최양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워치독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뭐 딱 와서 닿는데요. 워치독은 지서해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오면 지서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확인되기 전까지도 일단은 지서해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나온 것들을 어떤 칼럼니스트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한 거를 보면은 공감이 굉장히 갑니다. 일단 언론의 자유를 그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그런 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취재 활동을 통제하고 뭐 조금 뭐 낮게 가는 것이 효율적이란 발상이 지금 기본에 깔려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취재 행위의 공공성이 지금 전혀 이렇게 무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지금 와치독 기능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슬리핑독이에요. 그냥 잠자고 옆에 있고 그다음에 내 무릎 위에만 있어라 랩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언론을 뭐 길들이고 이런 걸 떠나서 언론에 대해서 규제하고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 국민이 할 일이거든요.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뭐 행정부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규제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뭐 섭섭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금 뺏는 듯한 기분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 언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수영 컨설턴트 오늘 아침에 도어 스태핑에서 또 뭐 해프닝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떠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도어 스태핑 마치고 떠나고 다음에 그 배석했던 이제 고 홍보기획 비서관하고 예. MBC 기자 간의 설전이 약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냐라는 말에 이제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예의가 아니냐. 뭐가 가짜. 뭐가 예의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뭐 이렇게 보도하는 대통령이 떠나는데 뭐 계속 그 질문하는 게 예의가 아니다. 막 그런 맥락으로 전 들었어요. 대답을 들어야 되니까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의가 아니다니까 뭐가 예의가 아니냐 이게 권위주의 시대냐.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지금 그렇게 설전이 오고 가다가 그냥 홍보기획비서관 자리를 이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두 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언론 환경 좀 약간 균형 감각을 상실한 언론 환경에 대해서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도 매우 좀 불리한 지형이다. 이런 지적과 이런 여론은 사실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그 태도, 언론에 대한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더 적대적으로 가다가는 저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말하자면은 그 당시 여러 가지 MBC의 보도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좀 원하는 어떤 그런 균형 잡힌 언론 지형이 오히려 전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한 좀 전략적 고려가 없이 지금 조금 감정적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 대응하는 것 아니냐. 전 사실 그런 우려를 좀 감출 수가 없어요. 면죄부라고 하셨는데 MBC가 뭐를 잘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은 그 과거 이제 대선 때 보도하던 좀 말하자면 이제 대역을 쓴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좀 보수 진영과 중도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균형 감각을 상실한 보도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예. 언론 개혁, 언론에 대한 균형 이런 건 동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마치 MBC를 배척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은 오히려 저는 이게 좀 순기능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MBC가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발언이 가장 큰 것 아니겠어요? 아까 장윤성 기자가 지적했듯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사실은 이렇다. 그런데 MBC가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이게 좀 정리가 돼야 국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홍보수석은 그때 분명히 XX 발언은 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발언은 그러면 미국 의회가 아니면은 어디냐? 한국 국회다. 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난번에 국회에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당인가요? 예, 정의당. 예, 그 물어봤을 때 그 뭐 잘못 뭐 사과할 일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그 발언을 안 한 것처럼. 그래서 근데 전 세계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언론만 쓴 게 아니고요. 뭐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다 쓴 겁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MBC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뭐 상황 그림을 좀 그려보시게 말씀을 드리면 MBC가 뭘 잘못했나요? 뭘 왜곡했나요? 라고 기자가 물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기정 비서관이 기자 뒤에다 대고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말로? 기자가 네. 그 그러니까 이기정 비서관도 기자 출신 아니에요? YTN 기자 출신입니다. 얼마 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질문도 못해요. 질문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꼬리 잡지 마라. 보도를 잘하세요. 아직도 그러시네. 뭐 이러면서 큰 소리로 막 싸운 거예요. 기자들하고. 그러니까 이기정 비서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기자 선배고 지금 현업에 있는 그 기자들이 이제 후배들이니까 반말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뭐 더 언론을 경험을 길게 했으니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업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다른 거 다 떠나서 기자들 상대로 비서관이 계속 반말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지금 대통령실에 생각보다 바로 들어간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기자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 참 힘들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제 이게 바이든 날리면 이야기인데 MBC가 대통령 이야기처럼 증거 조작이나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국익에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럼 이건 명예훼손이라든가 허위사실 보도를 가지고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뭐 그렇게 처리하면 이게 바이든인지 날린지면인지도 법적으로 밝혀질 거고 다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취재 제한이라든가 탑승 거부 또 이제 일부에서는 뭐 광고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는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헌법 수호가 아니라 지금 헌법에 있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뭐 우리 여기 저 외에 아버지 분들도 다 이제 언론계 종사자들이신데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훼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대 이제 이 독재 정권들이 망하는 과정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언론하고 싸우거든요. 보면은 벌써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나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조짐들은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죠. 3월 6일 날 기자회견 할 때를 보시면 언론에서 그럼 자율규제 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니다. 사법적인 절차로 해서 이 뭐 사실 파산까지 이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벌써 우리가 놀랐는데 사실 지금 주변에 이제 기자들이 많고 특히 핵심 세력의 정진석 한국일보 기자 진짜 뭐 글 잘 쓰는 기자였지 않습니까? 김은혜 MBC 뭐 기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 정도의 언론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이런 거 하면은 진짜 뭐 옛날에 우리 선비들 저기 다 진짜 목 걸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대통령 주변에서 한다면 자기 목숨 내걸 정도로 이런 것들은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몇몇 분들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닷별님, 윤석열 대통령님, 악의적인 행태가 무엇인지 딱딱 증명해 주세요. 국민은 들어드릴 귀가 열려 있습니다. 보디앤 가드님, 정치인들 말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청색 거성님, 기자가 질문하니 대통령은 도망치고 비서관은 호통치네요. 민주시민님, 이번 동남아 순방 기간 나는 누구인가를 수없이 되뇌었을 기자단 여러분. 기자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당한 4박 6일 아니었습니까? 앞으로는 언론의 숙명인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대명제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4년 6개월이 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네, 이런 글 주셨습니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민주시민님께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독재 정권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연상하게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지요. 이렇게 지금 MBC 막 두들겨 패고 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MBC의 광고 실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인데요. 한국기자협회가 MBC에 대한 광고 탄압 발언 당장 거둬라 이렇게 성명도 냈는데 김상훈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 MBC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악의적인 보도와 의도적인 비난으로 뉴스를 채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의 각종 프로그램은 유력 대기업의 광고로 도배가 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광고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인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합니다.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는 MBC와 광고주들의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광고를 싫지 마라. 그 전에 박정희 정권 때 동아일보가 광고를 못 실어서 이제 시민들이 돈을 내서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은밀하게 했죠. 근데 이렇게 여당이 김상훈 의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관료 출신, 지방 관료 출신이고요. 대구에서 3선을 하는 분입니다. 뭘로요?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 3선했습니다. 현재 3선입니다. 3선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던 분인데 네. 특정 언론사에 광고 싫지 마라고 비대위원이면 지금 지도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작심 발언 같은데요. 저는 그걸 김상훈 의원이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하는 건 개인의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한 명의 입을 통해 나온 발언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당 지도부에 물론 이제 당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음으로써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의 발언은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것도 공식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이렇게 MBC에 대한 이런 그 정말 전방위적 압력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여론의 동력을 힘입어 가든가 어떤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같이 이제 힘을 받는 건데 지금 이렇게 자꾸 뭐 광고를 끊겠다. 그다음에 이렇게 좀 그 전용기 탑승 문제 같은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로 자꾸 이제 이런 문제를 키워가는 건 저는 괜히 이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비대위 모두 발언을 이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발언이 가져올 폭풍은 다 예정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MBC에 대해 적대적 언론관을 드러내는 게 과연 이 정부가 또 추진하는 언론 개혁에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상훈 의원이 언론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할 만큼 그쪽에 이제 관심사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를 오래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강성 발언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지도부에서 메시지를 나눴다라고 저는 이제 그런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소에 좀 온건한 이미지였던 김상훈 의원에게 이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개인이 내뱉었으니까 저는 이 정도 발언이라면은 국회 윤리 제속감이라고 봐요. 이거. 맞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뭐 지역 주민들도 그냥 그렇게 그냥 두고 좌시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아까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헌법적 가치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이거 독재 정권 하자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도부에서 지도부에서 했고 이게 메시지가 나눠진 거라면은 당내 분위기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이런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의 광고 싫지 말자도 아니고 거의 뭐 말하라라고 강요하고 있는 듯한데 지금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여당의 비대위원이 네. 이렇게 얘기한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것은 1974년, 75년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에 있었던 광고 탄압, 언론 탄압의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당시에 실제로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동아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송도 못하고 프로그램 축소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다시 재현을 하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저는 문제는 이게 MBC로 끝날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지금 다양한 얘기가 좀 도는 건데요. 이제 YTN 민영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TBS도 이제 사실상 예산 지원하는 거 중단하겠다고 했죠. MBC 이렇게 하고 있죠. 다음은 또 이제 KBS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언론 내부에 이제 그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언론에 대해서 특히 자유를 그 모든 연설에서 뭐 33번, 35번씩 강조했던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그 핵심인 언론 자유를 이런 식으로 침해할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있고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다음은 우리 회사가 타겟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2008년 미디어법 때에도 사실 상당한 상처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정권이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겠다고 나서면 방법이 없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양 원장 그 언론의 성향은 있죠. 뭐 진보 성향, 보수 성향 이렇게 있지만 그 성향을 떠나서 언론 자유 그리고 언론의 어떤 그 본질에 관한 문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보면 지금 뭐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어릴하면 이렇게 이제 응징할 거야. 이제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언론들이 소위 말하는 가드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 정권을 보호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겪어온 것 중에 가장 뼈아프게 겪어온 게 이런 가드독들이 자기가 권력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 뭐 정권을 물어뜯는 얘기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도 이 보수 신문들 청와대하고 전면전 했었어요. 이게 가드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거를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모든 언론이 지금 적이 되는 거거든요. 자,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또 국민의 어떤 얘기들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끊고 직접 간다. 이 진짜로 언론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뭐 교육이란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대통령께서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기자들이 아니 언론이란 이것이다에 대해서 진짜 보고서라도 한번 내시고 거기 앉아서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지경이 있는데 진짜 이거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JJWID 쓰시는 분 아니 돈 되는 곳에 광고하는 건 기업의 자유지 저게 무슨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당이냐 이런 지적하셨는데 최수영 컨설턴트 광고는 자유 아닌가요 기업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까 동아방송일 때 그 동아일보의 유명한 백지 광고 사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익명의 분들이 다 돈을 내고 백지가 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실 그때 이어왔던 동력이 되는 건데 사실 민간의 자율성 특히나 이제 저는 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하겠다면서 이렇게 민간의 자율 영역까지 좀 침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뭐 대통령실은 아니지만 여당의 비대위원이 그렇게 입으로 공공연하게 얘기했다는 게 저도 사실 매우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 좀 공사 구분을 좀 하면서 발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언론 환경에 대한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적합한 그런 어떤 상황과 그런 그 제도를 만들면 될 일이지 이걸 이렇게까지 MBC를 광고까지 주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걸 공개 회의석상에서 얘기해야 되나 이건 참 저도 좀 듣기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예, 언론 자유가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도 그렇습니다. 언론 자유를 강조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언론 자유를 자꾸 제한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정부와 여당에서 나온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언론이 아니라 정권의 친위 부대가 되라는 사인처럼 저는 들립니다. 이를테면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막힌 결정은 전용기에 MBC 타지 마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일단 갔어요. 타고 갔는데 그 중요한 회담, 뭐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취재하는데 취재 풀이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브리핑도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건국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같아요. 그러니까 2명의 기자만 따로 불러서 사담을 나눕니다. 이것은 정말 한국 역사에서 없었던 일인데 이런 일들을 막 감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냐. 그러니까 못 들었다 그러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오단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역시도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언론을 어떻게 다루겠다라는 큰 어떤 차원에서 이게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 언론에 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언론들 니네 어떻게 살아남을지 잘 생각해봐. 저는 이게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2명 불러서 얘기한 것도 대통령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15 듣고 이어가겠습니다.